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 아산 건강 강좌는 기억력 장애와 치매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임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나는 치매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서두는 과연 건망증과 치매는 무엇이 다르고 또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게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위에 있는 그림 줄은 나이가 드시면서 60대,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약간씩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서 오래 지나더라도 혼자 생활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억력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줄은 치매가 걸린 경우에 병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들어서면서부터 그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시는 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나이에 따라서 기억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참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든지 잘 감추어둔 물건들을 갑자기 찾으려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든지, 또는 약속을 하고 나서 오늘 며칠에 12일에 오후 3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못 나갔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러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기억장애인 경우에는 매일 만나는, 또는 지난주에도 만났고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또는 손주의 이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일들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또 매번 똑같은 곳에 두는 안경이라든지 틀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든지, 또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나 날짜를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로 했었나? 하는 정도의 약속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어떤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조금 이게 병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내가 이쪽에 속한다고 오른쪽에 속한다는 게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바로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의심할 정도라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이 기억력이 일상적인 직업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분명한 장애를 준다,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치매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만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지기능이라고 병원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 영역에 생각하는 어떤 능력들이 골고루 떨어질 때를 인지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진압력이라고 해서 날짜라든지 시간, 그리고 어디 내가 익숙한 곳, 장소에 대한 개념도 같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언어 능력, 적절한 단어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집중력,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그려낸 것인데, 머리의 각 부위마다 어떤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담당하는 기능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서, 잘 보시면 사람들 만나는 일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공부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뇌의 어느 부위에서 담당하고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치매란 병은 각각의 뇌 영역별로 같이 문제가 생겨서 골고루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서 단순히 기억력 장애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내가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왼편에 있는 건 조금 복잡한 일들이고요. 시장에 가서 문제없이 여러 가지 한 10대까지 물건들을 사서 오고, 또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을 타고 오르고 내리시고 하는 것들,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거,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집안일,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 요새 이제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도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 약을 제때 정용량을 챙겨 드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
환경, 생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병이 심해지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능력들, 뭐 대소변을 가린다든지 세수, 개인 위생을 챙기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옷을 입고 제때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린다면, 노화에 따라서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폭이 좀 크거나 또는 기억력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든지 집중력, 여러 가지 다른 인지 능력이 같이 많이 망가질 때, 또는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같이 떨어질 때를 저희가 치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그것과 치매에 의한 변화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는 일종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두통은 증상이고, 이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에는 뇌종양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일종의 증상이지만 그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는 굉장히 많은, 학술적으로는 90가지가 넘는 원인들이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원인 질환들의 이름을 보시면 친숙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 같으면 이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익숙하게 들어서 아실 거고요. 그 외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전두축두엽 치매라든지 루이체 치매는 굉장히 좀 낯선 용어이실 거고, 뇌졸중,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뇌졸중 중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이 뇌졸중 중풍도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감염이라든지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종양, 이런 부분들이 또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과연 그러면 치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거의 100여 가지 가까이 되는 이 치매의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하고, 이 중에 치료가 완치까지도 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병원에 가시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진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병들을 하나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미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요. 치매 환자분들의 한 10분 중에 7분, 8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이고, 천천히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천천히 시작돼서 서서히 악화되는 게 병의 특징입니다. 초기 증상으로서 기억력 장애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치매하면 기억력 떨어진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그런 원인이 되는 가장 잘 알려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유병기간이라고 하면 병을 앓고 계시는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알려진 것처럼 천천히 진행하는 게 특징이고, 다만 이 병이 한 70, 80 되셔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40대, 50대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이 한 3년, 4년만 해도 좀 중증 치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진행한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학술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변성이 돼서 그 이상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이는 것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좀 길쭉하게 하나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신경세포를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근데 신경세포 안에 빨갛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탱글이라고 하는 타우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변성이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밀로이드, 위에 나와 있는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질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신호가 오고 가는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도 왔고, 왜 여름철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고속도로에 무슨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떨어진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해서 어떤 다른 흙이라든지 돌이 막 차지하고 있으면 그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지 못하고 돌아가야 돼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것처럼,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질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가 많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느려지고 생각이 빨리 안 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이 이상 단백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환자분처럼 생긴 하단의 그림은 처음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된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우측 상단의 그림이 독일의 의사인데 알츠하이머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특히 단기 기억력, 일주일 전 오늘 있었던 거, 어제 있었던 거에 대한 기억력이 주로 떨어진 데 비해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좀 오래된 기억까지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익숙한 내가 어제도 갔고 일주일 전에도 다녔던 곳의 장소도 좀 찾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망상,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누가 훔쳐갔다든지 배우자가 바람났다든지 이런 도둑망상이나 부정망상이라고 하는 행동 이상도 생기게 되고 말기가 되면 이제 인지기능,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누워서 지내게 되는 이런 신체 능력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MRI 사진인데 가운데에 보이는 뇌가 이제 점점 까맣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해마라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병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MRI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혈관 치매인데 기억력이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좀 목소리도 어눌하게 되고 삼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생겨서 사례가 들린다든지 뭐 한쪽 힘이 빠지신다든지 이런 또 욱하는 이런 행동 문제, 뭐 화를 잘 낸다든지 이런 행동 문제들이 초기부터 잘 동반되는 게 흔한 문제이고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뇌졸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앓고 난 이후에 마비는 좀 재활운동 열심히 하면서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기억력이 또 떨어지고 자꾸 이상한 뭐 행동들을 하시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뇌졸중 이후에 치매가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한 반수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얼마나 심하게 앓으셨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밑에 있는 피지라 혈관 치매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눈에 띄는 뇌졸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꼭 알츠하이머처럼 서서히 나빠지는데 주로는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얀 그 변성된 뇌 사진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MRI 찍었더니 뭐 백질 변성입니다, 소혈관 진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보고서에 그런 일들이 나와 있으면 이런 피지라 혈관 치매를 의심하게 돼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라는 권고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과 혈관 치매는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절반 이상에서는 혼합형 치매라고 해서 양쪽 소견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무슨 병인가요? 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알츠하이머병도 있고 혈관 문제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이런 혼합형 치매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드물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병원에서 많이 또 설명을 드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루이 소체 치매입니다. 루이도 사람 이름이고요. 소체는 작은 덩어리라는 뜻인데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신경퇴행성 질환, 혈관 치매를 제외하고는 또 흔한 질환인데 특징적으로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 어떤 날은 완전히 치매 환자분 같고 또 어떤 날은 또 완전히 멀쩡하고 그래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환자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심한 기복을 보이거나 또는 행동 증상 중에 환시라는 게 있습니다. 헛걸음을 보시는 건데 집에 없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신다든지 뭐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집에 왔다고 하신다든지 뭐 막 집에 애완동물 키우지도 않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든지 이런 환시가 생각보다 좀 흔하게 동반될 수 있고요. 파킨슨병 징후라고 해서 아마 파킨슨병도 좀 들어보신 일들이 있으실 텐데 몸이 좀 뻣뻣해지고 동작이 느려지고 손도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고 종종 걸음이 돼서 몇 발짝 걸어가다 보면 이제 자꾸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치매 증상과 함께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시 때문에 정신과에 가셔서 어떤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었더니 또 갑자기 확 나빠지는 과민 반응을 경험하시는 것, 요 네 가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징적으로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미국 배우 중에 익숙한 얼굴이시겠지만 로빈 윌리엄스가 몇 년 전에 타계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루이 소체 치매를 알았다는 것들을 대중에게 알려서 로빈 윌리엄스로 인해서 이 치매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전두축두 치매는 가장 드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병의 특징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합니다. 60세 이전 50대에도 발병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조금 이른 나이에 50대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전두엽, 축두엽이 머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머리 이마 쪽이 전두엽이고 관자놀이 쪽이 축두엽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MRI 사진을 보시면 뒤쪽, 머리 뒤쪽에 바닥에 있는 쪽이 머리 뒤쪽인데 거기가 회색으로 꽉 차 있는 데 비해서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까맣게 빈 공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 그림이 전두 축두엽 치매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특징적으로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억제나 어떤 조절, 사회적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두 축두 치매의 경우에는 초기에 기억력은 별로 문제 없는데요. 환자분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같이 오셔서 기억력은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호자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성격이 갑자기 좀 변화가 있어서 조용조용하시고 그런 분이 갑자기 막 성격도 급해지고 별일 아닌 거에 화를 울컥 내시게 되고, 우울증이라든지 갑자기 안 하던 도박이나 어떤 주식 이런 거에 좀 과다하게 손을 대시게 된다든지, 입에 안 대시던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하게 찾게 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게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매라고 해서 기억력만 초기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격 변화가 또 초기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두 축두 치매를 또 의심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하나의 병의 종류 중에 하나는 말이 초기부터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다 괜찮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웬만한 일상생활들 다 잘 하시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말이 꼭 외국어 하듯이 이렇게 탁탁탁 끊기고 문장이 구성이 안 돼서 막 초등학생들 말 배우기 전에 학령기 전 아이들처럼 말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전두 축두 치매 중에 특히 축두엽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두엽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 초기부터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두 축두 치매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변이형이라고 해서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해지는 경우라든지 언어변이형이라고 하는 이런 A형이 있다, 세부 그룹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류 중에 가성치매, 그러니까 가짜 치매라고 하는 것인데 우울증이 대표적입니다. 꼭 치매처럼 증상은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MRI도 찍고 검사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큰일을 겪으시지 않았냐 여쭤보면 배우자랑 사별한 이후에 갑자기 생겼다든지 큰 법률적인 문제에 닥친 다음에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시작 시점이라든지 유발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별이라든지 어떤 큰 스트레스 요인에 막닥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그런 문제가 소실되면 이 기억력 문제도 좀 많이 좋아지시는, 또 병력이 다른 알츠하이머에 비해서 좀 단기간에 한정되는 그런 변화가 특징적인데 이걸 가성치매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은 검사 잘 안 돼도 막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답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성치매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은 무관심한 것처럼 나 몰라요 이렇게 다 모른다고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좀 특징적이어서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보시기에도 약간 너무 좀 다 의욕이 없어지셨어요, 다 귀찮아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감정 변화를 수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또 많이 호전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여서 좀 잘 구분이 필요하고요. 물론 근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의 초기에 또 우울증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 진료를 통해서 구분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망은 여러 홍보를 통해서 또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수술이라든지 고열, 요새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좀 내과적으로 큰 병을 앓고 나면 갑작스럽게 혼돈이 생기거나 날짜, 시간, 사람도 심지어는 못 알아보고 갑자기 흥분을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변하신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치매와 구분해서 선망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큰 골반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고관절 수술을 한다든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해보면 치매 아닙니까?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선망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하고, 그 이유는 아까 10년 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치매와는 다르게 이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시간 좀 걸리다도 호전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망 상태에서는 치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물론 치매 소인을 가진 환자분들에서 선망이 잘 생기긴 하지만 석 달, 6개월 이렇게 좀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진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검사를 권유를 받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이 검사들이 다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 내용들이 일단 굵직굵직한 이유들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병원에 가시는 게 두렵거나 좀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검사는 인지검사와 혈액검사, 뇌영상검사로 구분을 하는데 과연 이 검사들이 다 필요하냐? 검사의 목적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사실 제일 힘들어 하시고 하기 싫어 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지만 어떤 부분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고, 혈액검사와 뇌영상검사는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지기능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싫어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한 1시간 걸리는 검사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거 말고 더 전문적인 MRI 피검사 하면 진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사실 꼭 필요합니다. 날짜, 그림 그리는 거, 계산 이런 것들을 여쭤보기는 하는데 종류는 10분짜리 선별검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원에 오셔도 당일날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데, 요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관문이 되는 검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문제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리는 종합검사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 보는 수능시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능력, 수리 영역처럼 기억력, 집중력, 공간지각 능력 이렇게 과목별로 점수를 뽑아낼 수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얼마나 심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치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MRI를 찍고 피검사를 하더라도 진단이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다든지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셔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수능시험 보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등급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이 1등급이라고 치면 왼쪽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여기 박스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병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검사를 2시간 열심히 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성적표가 저희 의사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알아보시기 쉽게 이제 왼쪽으로 저희 그래프도 나오게 돼서 이 그래프의 그 네모난 모양의 키가 크면 문제가 없이 잘한 거고, 지금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거에 못 미치는 저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어느 영역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검사가 꼭 필수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가지, 100여 가지 되는 질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게 되고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MRI나 피검사만으로는 치매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내과나 건강검진 하실 때 매번 피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때 잘 하지 않는 검사들 중에 예를 들면 비타민 중에 B12, 엽산 또는 갑상선 호르몬 이상, 또 간이나 심장질환이야 매번 하시겠지만 또는 감염, 특히 신경 매독 감염 이런 것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 나열한 피검사 결과 이상들은 적절한 치료나 보충을 통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 진단 당시에는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피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는 대부분 다 나 찍고 싶어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MRI 중에서도 또 비용이 좀 고가인 경우가 있어서 많이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왼쪽 아래 그림이 종양이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이 이 하얗게 꼭 초승달처럼 보이는 부분이 출혈입니다. 종양과 출혈은 치료가 필요한 뭔가 다른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이유의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데 이 사진을 찍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알츠하이머병과 흡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비싸서 나 못 찍겠어요. 그냥 약만 주십시오 하고 6개월, 1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종양이나 출혈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꼭 CT나 MRI 어느 하나는 찍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어떤 치매인지 가름짓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쪼그라들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알츠하이머병이 점점 진행하면서 뇌가 쪼그라드는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 회색으로 보이는 뇌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까만 빈 공간이 점점 이 치매 쪽으로 가면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보면 치매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중한 시기인지를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저희가 가름지을 수가 있어서 요약하자면 치매 여부 확인은 내가 치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는지는 반드시 인지검사를 해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확인된 경우에 어떤 병인지를 확인하는 게 혈액검사와 뇌 영상검사라고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병원에 특히 대학병원에 가시면 펫 검사라는 걸 얘기 듣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 직접 찾아보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펫은 비교적 이제 최근이라고 하지만 몇 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만 근래에 나온 검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암을 앓으시는 분들이 암이 어디 뼈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는지를 보려고 개발돼서 많이 사용됐던 검사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나 이런 치매 영역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MRI가 비교적 좀 늦은 시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보호자분들도 아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라고 해서 모시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MRI가 뇌가 쪼그라들거나 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기 단계에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검사가 펫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에 이상한 단백질이 쌓이는 경우에 이 중간 까만 테두리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녹색, 파란색 그림이 정상 환자라면 이 가운데 노랗게 빨갛게 보이는 게 알츠하이머병에서 그 나쁜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여 있는 걸 딱 확연하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변화가 안 보이더라도 이 펫을 검사를 하면 조금 이른 시기에 이상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검사는 보험도 안 되고 급여도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꼭 확인이 필요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거나 또는 발병 연령이 굉장히 이르셔서 40대, 50대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무슨 파킨슨 치매라든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금 다른 펫 검사를 통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차피 치료는 안 되는데 굳이 가서 비싼 돈 들여서 MRI 찍고 검사 힘들게 막 2시간짜리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치매 약을 드신다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가 떨어지고 폐렴을 앓다가도 항생제를 쓰면 폐렴이 말끔하게 낫는 것처럼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저희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의 비유를 드립니다. 고혈압도 고혈압약을 드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뇨도 당뇨약을 드신다고 병이 없어지지 않지만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드셔서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눈이 망가지거나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심장이나 뇌에 합병증이 생겨서 중풍이 오는 것들을 막는 게 고혈압약과 당뇨약의 목적이거든요. 그걸 막으시려고 열심히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드시는데 치매 치료도 똑같습니다. 약을 드셔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중증 치매, 소위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막 벽에 똥칠한다, 막 사람 못 알아본다, 막 요양원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환자 가족들하고 같이 못 있게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중증 치매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합병증이라고 봅니다.
치매 치료의 목표는 그 중증 치매의 발현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요 굵은 고동색의 그래프를 그냥 치료를 안 했을 때의 경과라고 보면 치료약을 적절하게 열심히 드셨을 때 요 오렌지색처럼 이 다시 떨어지긴 하지만 이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저희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경도 내지 최경도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반수 이상이고 중증은 한 15%,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으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거에 두 가지가, 하나는 치료가 안 되더라도 중증화를 막는 게 목표이다.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약을 드셔도 나빠집니다. 약을 먹는데 이거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 주셔서 많이들 이제 치매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도 차이가 벌어진다. 안 드셨을 때 많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게 목표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리는 약을 드셔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할 때 필요한 원료들을 공급하고 신호를 크게 증폭시켜 주는 게 하나의 원리이고, 또 다른 원리는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막 왜 라디오 잘못 틀었을 때 지지직 하는 이 잡음이 섞여 들어오는 것처럼 신경세포가 그런 잡음이 생기는데, 약을 드시면 그 잡음을 줄여서 소리가 깨끗하게, 신호가 깨끗하게 전달되게 하는 게 치매 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드시는 경우에는 보셨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대표적인 약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신다면 이제 치매 치료약을 드시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10분짜리 기억력 검사를 하는 거는 나라에서 규정상 좋아진지 나빠진지를 보고 보험 급여를 해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월에 한 번씩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부작용이 구역질이 난다든지 토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한 10분 중에 한두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병원에서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을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약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좀 오래됐지만 근래에는 이제 붙이는 약도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두세 가지 나와서 먹는 게 좀 불편하신 경우에는 피부에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붙여갖고 동전 파스처럼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약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한번 미국에서 한 18년 만에 새로운 약이 승인이 돼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면역요법,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데, 왜 코로나 백신 맞고 항체 치료제 하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병도 항체 치료제가 작년에 승인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단백질이 저 왼쪽 위에 빨간 덩어리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모여 있는데, 주사를 맞아서 항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잡아 끌어갖고 머리 바깥쪽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펫 사진을 찍어보면 빨갛게 저렇게 나쁜 단백질이 모여 있다가 주사를 맞고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펫을 찍어보면 깨끗하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항체 치료제가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치료의 효능이 실제로 기억력이 이렇게 개선되는 걸로 충분히 이어지지가 못해서 승인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금 추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여러 환자분들께서 물어보고 계신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세대 항체 치료제가 계속 한 서너 가지가 여전히 개발이 되고 있고, 올해 가을에 이제 또 결과가 발표될 것들이 있어서 매번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작년에 승인된 것처럼 또 다른 약들이 승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라고 해서 이제 약을 쓰지 않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인지 강화 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직화해서 하고 있고, 물론 전국에 250개 센터가 있지만 치매 안심센터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인력도 다르고 하지만 매년 저희가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에서는 환자분들께 권고 드리고 있는 게 일기 쓰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매일 하루하루 똑같은데 무슨 일기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드라마 본 거, 영화 본 거 이런 것들을 내용을 두세 줄이라도 회상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봤는데 내용이 어땠고 기분이 어땠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초등학생들 문제집도 굉장히 종류가 잘 돼 있는데 1학년, 6학년 이렇게 쭉 하나씩 풀어보시는 것도 옛날 생각도 하시면서 머리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해드린다면 요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40대부터 이 병적인 과정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중요한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 청소년기부터 각 시기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치매의 거의 반 가까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릴 때 교육을 많이 받는 거, 40대, 50대 때 머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거, 고혈압 조절하는 거, 뭐 심하게 술 많이 먹는 거를 조심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걸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안심센터에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고 또 뭐 식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곡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견과류 같은 거 인터넷에 마인드 식단이라고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방 수칙으로는 머리 쓰는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사회활동 유지하고 혈압, 당뇨, 위험인자 적극적으로 유지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 식단이라는 거 유지하는 것과 술, 그리고 요새 이제 수면제 같은 것들 약물 남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외상 조심하시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사실 연구 결과에서도 이게 효과 있다라는 걸 밝히지 못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들은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음식도 가리고 운동도 하고 인지활동도 하고 이거를 동시에 다 했더니 2년, 3년 쭉 유지했을 때 차이가 벌어진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하신다고 어려우셨을 텐데 요약을 해드린다면 물론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치매를 의심하고 한번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매는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의 하나이지 질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90가지 되는 질병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고 인지검사 귀찮고 힘드시지만 치매나 나중에 행정적인 어떤 처리들, 서비스를, 국가 서비스를 받는 것들 그런 거에 꼭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인지검사는 꼭 해보시고 병의 종류를 가름짓기 위해서 혈액검사, 뇌영상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의 목표는 중증화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중년기, 빠르게는 40대부터 예방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